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2회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바로 전 영상인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에서 골대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정리본 올려놨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32회차의 경우는 최종 픽 36,000원으로 최종 픽을 선택을 했고, 이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배를 빼버리고 단통으로 픽을 선택을 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투픽으로 갔다가 빵꾸 나서 틀릴 바에 구매 금액을 좀 낮춰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선택한 거니까, 골때리는 TV 가족분들께서는 제가 최종 선택한 최종 픽을 들으실 때, 아, 배팅맨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변을 가져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된다는 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경기 이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 경기는 원래 생각하시던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32회차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전북 대 대구. 자, 일단 이 경기는 확실히 전북이 A매치 휴식기가 끝난 이후부터 어느 정도 정신을 바짝 차린 걸로 보여지고, 주전자원들의 이탈도 별로 없다는 게 더 큰 장점이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전북이 이번 시즌 홈에서 승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홈에서도 승점 3점을 계속 따놔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대팀 대구의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대갈박을 활용한 대갈박을 활용할 수 있는 제카나 정태욱 선수가 있고, 일반적인 슈팅을 가져갈 때는 세징야 선수나 라마스 선수가 좋기 때문에 공격 루트가 다양한 게 대구의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뜩이나 원정에서 1승도 못하고 있는 대구인데 이번 경기에서 정태욱 선수도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제카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제공권의 카드를 잃어버린 대구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리 세징야, 라마스, 고재현 선수가 난다긴다 하더라도 상대는 최근 물이 오른 전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경기는 전북의 승리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대법으로도 전북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고, 패턴적으로도 대구가 이번 시즌 2연승이 없는데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는 점으로 볼 때 패턴적인 부분도 대구의 승은 없다라는 게 되겠네요. 전북의 승무 투픽이면 안전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지만 대구의 주전 자원인 정태욱, 이진용, 제카 선수의 결장은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북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후쿠오카 대 산프이로. 자, 일단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후쿠오카의 승까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여서 후쿠오카의 무앞에 투픽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후쿠오카가 이번 시즌 홈에서만큼은 실점이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9경기 동안 단 3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J리그에서 사간도스와 동일하게 홈 경기 최소 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홈에서만큼은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인 후쿠오카겠죠. 반대로 산프이로는 원정에 가면 득점량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드필더 시바사키,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바사키와 가시와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 그 중에서도 시바사키 선수는 지난 후쿠오카와의 맞대결에서 후반 막판 94분에 골을 기록하면서 1대0 승리의 주역인 선수인데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 굉장히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무아펫 중에서 고른다면 무승부가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패턴적인 부분도 산프이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연승이 부러질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후쿠오카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가와사키 대 이와타. 자, 이 경기는 뭐 썩어도 준치 가와사키의 승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경기예요. 기본적으로 가와사키가 삿포로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공격에서만큼은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적으로는 아직 불안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력이 살아났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다만 주중 컵 경기에서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렸다 하더라도 도쿄 버디라는 팀에게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았어요. 고바야시 유 선수도 20분 정도 뛰었음에도 한 골도 못 넣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주축 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한다면 이와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이와타가 지난 사간도스와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약간 뽀록성 골이 많았다. 한마디로 좀 운빨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가와사키 원정에서 이변을 낼 거란 생각은 들지를 않고 또한 중원 자원의 오치유키 선수나 스즈키 유토 같이 많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해주고 있는 주축 중원 자원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더더욱 이변의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 가장 최근에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2연속 무승부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와타가 원정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다는 점 이번 시즌 2연승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했었다는 점으로 볼 때 저는 가와사키의 단통 승으로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와사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수원FC 대 수원삼성. 자, 저는 이 경기 K리그 경기 중에 유일하게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유로는 최근에 수원FC가 확실히 홈에서만큼은 잘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수원삼성은 골의 마무리, 결정력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딘 상태이기 때문에 수원FC의 승무 쪽으로 많이들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수원 삼성의 골을 제외한 경기력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때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저력은 있는 수원 삼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서울과의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패배를 했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경기였어요. 마무리의 차이였다고 보이는데 수원 더비 경기라면 아무리 마무리적인 측면도 수원 삼성이 좀 더 집중력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더비 경기 하면 막 그러잖아요. 수원의 주인은 누구? 뭐 이런 거 하고 막 응원정도 대단하고 그러면 선수들도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8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수원 더비 경기라면 1승을 좀 거둘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도 수원 삼성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고 수원FC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 경기 사실 패턴적으로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원FC의 활약을 이끌고 있는 선수가 누구다? 그렇죠. 이승우 선수인데 이승우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팬이었던 팀이 어디죠? 그렇죠. 수원 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삼성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고 진짜 평소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처럼 진짜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버 페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수원 삼성의 활동량을 책임지고 있는 정승원 선수가 있으면 수원 FC에는 니실라 선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수원FC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수원 더비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수원 삼성의 투표율 19%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을 선택해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수원FC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습니다. 자, 5번 경기 FC 서울 대 인천. 자, 일단 FC 서울이 주전 자원의 이탈이 많죠. 수비 자원에는 김진야 선수와 이한범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중원 자원의 오스마르 선수와 황인범, 한승규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고 공격 자원에는 나상호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FC 서울은 점유율은 가져가겠지만 효율적인 공격은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반대로 인천의 경우는 무고사 선수가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 다들 아시겠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J리그에서 180만 달러 연봉을 무고사 선수한테 제시를 하면서 이적 제의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출전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경기가 우선 올해 승무패 패턴적으로 9회째 5번 경기에서 역배가 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의 무고사 선수의 최근 결정력도 미쳤겠다. FC 서울의 결장자도 좀 있겠다 생각을 해서 FC 서울의 단통 패로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경기였는데 갑자기 무고사 선수의 이적 소식 때문에 복잡해졌어요. 어쨌든 저는 이 경기 FC 서울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놓고 내일 인천의 무고사 선수의 이 경기 출전 여부를 확인한 후에 무고사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최종 픽 변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나고야 대 가시마. 자, 일단 이 경기는 가시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시마가 지난 교토 상가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꾸역승을 했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가시마가 더 좋은 찬스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스즈키 유마 선수와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같이 출전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가시마인데 지난 경기에서 스즈키 유마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공격자원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시마가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보이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컵 경기를 제외하고 나고야 홈에서는 나고야 기준 3패로 나고야가 모두 패배를 했었다는 점도 커 보입니다. 또한 나고야가 이번 시즌 홈에서 역배당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역배당을 받았다는 점도 단서로 볼 수 있겠네요. 다만 패턴적으로 나고야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으로 볼 때 무승부 정도로 부러질 수 있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로 나고야가 홈에서는 원정보다 실점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점, 가시마는 원정에서 득점은 줄고 실점도 같이 줄어든다는 점으로 볼 때 원정에서는 좀 가시마가 수비적인 측면을 좀 중요시한다라고 보여지죠. 그렇게 볼 때 나고야의 무아페 투픽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저는 나고야의 주전 골키퍼인 미첼 랑고락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타케다 유에이 선수가 리그 경기 두 경기를 치렀는데 모두 패배를 했다는 점에서 주전 골키퍼의 부재가 수비의 안정감을 좀 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나고야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울산 대 성남. 자, 이 경기는 울산의 승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일단 울산이 공격에 레오나르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바코를 중심으로 엄원상, 이청용, 윤일록 같은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고 중원에 뭐 아마노준 같은 주전 자원들만 봐도 울산의 승리가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팀 성남의 경우는 지금 뭐 꾸역꾸역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하긴 했지만 주전 수비 자원인 박수일, 권완규, 강의빈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중원의 이종성, 공격의 전성수, 팔라시오스, 이종호, 박용지 선수까지 뭐 쓸만하면 다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성남의 울산 원정길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서 울산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사간도스 대 FC 도쿄. 자, 저는 일단 이 경기 FC 도쿄의 지난주 쇼난 원정에 가서 보여준 FC 도쿄의 경기력으로는 절대 사간도스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쇼난에 2대 0으로 패배를 했지만 찬스를 너무 많이 내줬던 FC 도쿄였기 때문에 갑자기 뭐 FC 도쿄 선수들이 컨디션이 발딱 서면서 승리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사간도스가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FC 도쿄를 상대로 6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변이라 할지라도 무승부 정도면 충분히 이 경기 패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패턴적으로도 사간도스가 홈에서 7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패턴적인 단서로도 사간도스의 패배는 없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저는 그래서 사간도스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강원 대 제주. 자, 일단 강원이 최근에 몇몇 선수들, 김대원, 양현준 같은 선수들의 활약은 굉장히 좋지만 축구는 확실히 11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승리를 하기에는 강원이 지금 역부족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주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은 상황이고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 로즈타임에 대구에 골을 먹히면서 1대 0으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저는 강원과의 맞대결 전적에서 제주가 굉장히 밀리고 있고 4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남기일 감독님께서 이번
강원전만큼은 강원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주중 대구와의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르소 선수는 후반 83분에 나와서 몸만 푼 정도였고 조나단 링 선수는 출전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경기 강원이 최근 매 경기마다 거의 두 골 이상씩 실점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깨진 상태에서 주중에 1.5군 로테이션을 돌린 원정의 강한 제주를 상대로 무승부도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강원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2회 차에 들어온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린 빨간색 5경기는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바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5번 경기 FC 서울대 인천 경기의 경우는 내일 무고사 선수의 출전 여부를 좀 다시 파악을 해보고 파악이 되면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주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